오늘 뭐 때문에 갑자기 와가지고 카메라를 들이밀고 있어요? 이거 예. 지난번에 네. 골수줄기세포에 대해서 이제 5개의 시리즈를 진행하셨잖아요. 네네네. 그 5개 시리즈 중에서 특히나 마지막에서 이제 직접 시술하시는 모습을 보여줬을 때 반응이 좋았는데 거기에 댓글이나 궁금한 거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셔서 물어본 순서대로 해서 한번 정리해봤거든요. 지금 그래서 질문의 Q&A야? 그래서 네. 골수줄기세포에 대한 궁금증 Q&A. 안녕하십니까, 골통의사 윤재입니다. 오늘 지금 골수줄기세포에 대해서 제가 쭉 영상을 올렸는데 Q&A를 준비를 했다고 그러네요. 첫 번째는 골수 채취 아프다는 소문이 많은데 통증. 제가 이게 되게 질문을 많이 받는 건데 주사 치료를 하거나 이럴 때는 국소 마취를 하고도 많이 뽑는데 하반신 마취를 하거나 전신 마취를 해서 골수를 뽑을 때는 아플 수가 없죠. 왜냐면은 이제 마취가 된 상태에서 이제 통증을 못 느끼니까. 근데 국소 마취를 해가지고 뽑아야 되는 경우, 이제 주사 치료 같은 경우가 해당하겠죠. 이럴 경우에는 의사 선생님의 스킬은 굉장히 많이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의사 선생님이 골수를 뽑을 때 이제 장골릉에서 이렇게 뽑는다고 그랬는데 막 많이 헤집고 막 이래버리면 당연히 조직들이 많이 손상이 되니까 굉장히 많이 아플 거고, 환자분이 이제 아프면 또 힘을 줄 거고,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이제 난장판이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하면 잘 뽑냐 이렇게 물어보면 이건 많이 뽑아봐야 또 이제 이게 스킬이 되는 부분이라서 저는 이제 자이든 타이든 저는 되게 많이 뽑아볼 수밖에 없는 환경이어가지고 저는 진짜 한 10,000명 넘게 뽑았던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냥 나름 있어요. 뭐가 이렇게 쭉 해가지고 좀 어려운 케이스 같은 경우에도 뭐 이렇게 뭐 눌러가지고 확인해가지고 하는 게 있는데 그걸 참 설명하기가 애매해. 의사 선생님이 잘 뽑으면은 거의 아프진 않다. 뭐 이건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두 번째, 골수를 뽑는 게 몸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지를 않냐? 이것도 많이 물어보시긴 하거든요. 우리 이제 골수라는 거는 어떻게 뽑는 거냐면 여기에 요 뼈가 있는데 뼈를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피질골이라는 단단한 뼈가 있고요. 요 안에 해명골이라는 요 빨갛죠. 이 부분이 이제 골수가 이제 생성되는 이제 위치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골수를 뽑을 때 요런 얇은 관을 넣어요. 그래서 얇은 관을 넣어서 톡톡톡톡 쳐가지고 그걸 뽑죠. 그걸 뽑을 때 이제 굉장히 얇은 관이에요. 그래서 이제 고개 이렇게 집어넣었을 때 그 부분에서 이제 뽑아 제끼기 때문에 요 구멍이 금방 막혀요. 그 다음에 요 골수를 빼는 것도 뭐 빼면은 뭐 큰일 나는 거 아니냐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 한 며칠 지나면 다 잘 또 생성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돼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렇게 피를 뽑잖아요. 피를 뽑아서 뭐 헌혈을 하고 나면 문제 생기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골수도 뽑아도 크게 문제가 안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리고 세 번째요. 골수 채취가 안 되는 환자도 이런 경우가 있어요. 몸이 좀 비대하신 분들. 특히 이제 남성분들도 있고요. 여성분들도 살이 되게 많이 쪘다고 꼭 여기가 살이 찐다는 게 아니라 이 주위에 또 굉장히 지방이 굉장히 두꺼우신 분들이 있어요. 특히 여자분들이 조금 그러긴 경향이 있긴 해요. 피부하고 그 지방이 많이 두껍고 아래쪽에 뼈 사이에 굉장히 그 깊이가 깊다 그러면 의사 선생님들이 좀 뽑기가 되게 곤란한 경우가 있어요. 그건 이제 의사 선생님이 뽑아보신 분만 알 거고, 그렇게 깊을 경우에는 의사 선생님이 페이를 할 경우는 있겠죠. 근데 골수 채취가 무슨 기질적으로 문제가 있어가지고 안 된다? 안 될 이유는 없죠. 왜냐면 뼈라는 건 당연히 다 있을 거고 그 안에 골수는 당연히 있을 거고 그거는 의사 선생님이 잘 뽑으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콜레스테롤 이런 거랑은 전혀 상관없어요. 네, 그건 상관없어요. 당뇨가 있거나 콜레스테롤이 있다 하더라도 혈관을 건드리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혈관 질환이 있다고 골수 채취를 못한다 이러진 않을 것 같아요. 꼭 무릎 치료에만 할 수 있나요? 허리 치료는 골수 치료가 해당이 안 되나요? 골수 줄기세포 치료는 공식적으로 무릎에만 허가가 돼 있어요. 무릎에도 허가 사항이 있어요. 내시경적인 치료를 했을 때 제가 저번에 이제 설명을 드렸듯이 3, 4단계 그리고 엑스레이 단계에선 2, 3단계가 해당해야지만 골수줄기세포를 정식적으로 할 수가 있다라고 하고요. 허리에는 골수줄기세포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단 허리에는 또 치료 방법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이제 무슨 뭐 주사 치료들 중에서 재생력이 있는 주사들이 굉장히 또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주사를 하는 방법은 있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섯 번째, 한 번 주사에도 효과를 보나요? 이게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는데 만약에 주사 치료를 골수를 통해서 이제 할 때 이럴 경우에는 한 번 주사에도 효과를 굉장히 많이 보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어요.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이 이 골수줄기세포를 해서 좋아질 만한, 또 골수줄기세포를 했을 때 시술적인 치료 방법을 할 수도 있고 주사적인 치료 방법을 할 수 있는데 무조건 그냥 좋으니까 다 때려 넣어봐 이게 아니라 이 사람이 골수줄기세포를 해서 좋아질 만한 사람인지 시술적인 방법이 아니라 주사적인 방법으로 해서 조금 효과를 볼 수 있는지를 잘 선별을 한다라고 하면은 효과를 볼 수가 있죠. 저는 이제 이 2달 간격으로 이제 2번 정도, 길면 3번 정도 이렇게 보통 하는데 그렇게 했을 때 효과를 보시는 분들은 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일반 주사 치료는 보통 원장님이 2주 간격으로 네. 한 번씩 3번까지 하시잖아요. 네. 이거는 2달이라는 좀 텀을 길게 두시는 이유는 뭘까요? 골수를 뽑아야 되는 거에 대한 이제 환자분은 불편감도 있고, 그리고 골수줄기세포만 저는 하지를 않고 이제 여러 가지 주사 치료를 같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텀을 두는 거예요. 내가 주사 치료를 되게 많이 하잖아요. 저는 주사 치료를 한 개만 하지 않고 뭐 연골 주사, 무슨 뭐 DNA 주사, 뭐 PRP 주사, 무슨 뭐 콜라겐 주사, 5만 가지 주사를 저는 다 콤비네이션을 하는 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의 그런 주사를 놓는 간격을 제가 쭉 찾아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저는 뭐 연골 주사를 놓을 때도 일주일에 한 번씩 놓는다. 저는 안 그래요. 저는 2주일에 한 번씩 놓아요. 보험 기준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환자들한테 놨었을 때 제일 그래도 부담이 없고 환자들 입장에서 제일 효과적인 방법이 그 정도 수준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저는 주사를 놓는 편이에요. 주사로 맞는 것과 내시경 시술을 도포하는 건 어떤 차이가? 이거 되게 많이 설명하거든요. 사람 많이 물어보세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골수줄기세포를 받으면 막 연골이 막 부글부글 막 생기는 줄 알아요. 막 달아져 있는 이런 부분이 막 이런 부분들이 막 이렇게 다 재생이 되는 줄 안단 말이죠. 사람들이 안 그래요. 그러니까 내시경적으로 골수줄기세포를 적용한다는 개념은 이 연골이 완전히 이렇게 벗겨져 있는 부분이 골수줄기세포를 집어넣는다고 이렇게 자라나오지를 않아요. 만약에 이제 이렇게 완전히 벗겨져 있는 부분은 내시경적으로 이렇게 구멍을 이렇게 뻥뻥뻥 뚫은 다음에 그 다음에 뭐 이제 이건 제대열 줄기세포인데 줄기세포를 이렇게 심어놔야 이게 이렇게 자라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주사로 맞는 거는 무슨 의미가 있느냐? 골수줄기세포라는 줄기세포는 어떤 효과가 있냐면 무조건 연골이 부글부글 자라나오는 게 한 게 아니라 연골을 망가뜨릴 수 있는 단백질이 분비가 되는 거를 줄여주고 연골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개념이에요. 그리고 염증도 줄여주는 역할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남아져 있는 연골이 좀씩 더 단단해져라라는 개념의 주사가 주사로 맞는 골수줄기세포고 PRP나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게 완전히 벗겨져 있는 부분은 연골 자체가 없이 다 떨어져 나가버린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이 골수줄기세포로 주사를 맞는다고 이렇게 나온다? 그러진 않아요. 주사로 맞는 줄기세포하고 내시경적으로 하는 줄기세포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주사를 맞는 거는 그래도 연골을 잘 자랄 수 있도록 망가지지 않는 환경을 마련해 주기는 하지만 목발이라는 거를 짚거나 이럴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미세척몽술을 하고 줄기세포를 씹어주게 되면 이 연골이 자라나올 동안 목발이라는 거를 6주에서 2달 가까이 짚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장단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사로 맞는 것과 내시경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들은 차이가 있다. 어느 병원에선 2년 정도 효과가 유지, 어떤 병원에서는 1년에 한 번씩 꾸준히 맞아야 된다. 이런 효과가 있다라고 유지가 된다고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이거 자체가 말이 어불성설이에요. 왜냐면 제가 방금 말을 했을 때 줄기세포의 효과는 연골을 잘 자라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환경을 만들어준다라고 제가 지금 설명을 했잖아요. 그러면 2년에 한 번씩 내가 이렇게 연골을 잘 자랄 수 있도록 연골이 더 망가지지 않도록 환경을 마련해 준다라는 거는 오케이. 그렇지만 어느 정도 효과가 유지된다? 저는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골수줄기세포를 맞았을 때 하나도 안 아파졌어. 근데 그게 2년을 가. 그 다음에 또 2년 있다가 또 맞는다? 이런 개념으로 지금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그 개념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골수줄기세포는 정말 좋은 주사 치료는 맞지만 하나의 툴은 맞지만 굉장히 사람들을 잘 선별을 해야 되고 이 주사가 뭐 스테로이드 주사처럼 띡 맞아가지고 막 문을 나갈 때 하나도 안 아프고 이런 개념의 주사는 아니에요. 대신 이 주사를 맞고 뭐 이럴 때 분명히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좀 부드러워졌고 무릎에 굉장히 좋은 영양제를 넣어줬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근데 분명히 이 주사를 맞고 나서 효과가 많이 있다고 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어요. 네. 그럼 마지막으로 네. 골수줄기세포에 대해 세포 주사
골수사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계신 분들한테 조언을 한번 해주신다면. 내가 맞을 수 있는 여력만 되고 내가 그렇게 뭐 뽑는 거에 있어서 뭐 그렇게 근데 그렇게 겁을 안 내셔도 돼요. 그러니까 이걸 잘만 뽑으면 진짜 안 아프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만 할 수만 있다면 정말 저는 굉장히 추천할 만한 치료긴 한다고 봐요.